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할 강좌는 바로 실전 알고리즘 강좌입니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전공자들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요. 근데 알고리즘이면 알고리즘이지 왜 실전 알고리즘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일단 단순히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활용되는지 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또한 프로그래밍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강의라는 뜻에서 이렇게 실전 알고리즘 강좌라고 이름을 지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알고리즘의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엔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입력입니다. 즉 어떠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출력이네요. 이제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존재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유한성입니다. 알고리즘은 유한한 단계를 거친 이후에 종료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명백성입니다. 모든 명령은 명백히 제시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성인데요. 모든 명령은 실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분석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예로 들었을 때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무차별로 막 숫자를 섞어서 정렬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런 알고리즘은 확실히 좋지 않은 막무가내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모든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수학이란 얘기가 나와서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나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그렇게 복잡한 수학 수식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때도 사용되는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고등 수학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또 알고리즘에서는 점근적 분석법 그리고 행렬이라든지 그런 몇몇 분야만 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과 수학으로도 컴퓨터 공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알고리즘 개념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다 구체적인 예제를 들자면 버블 정렬이나 선택 정렬보다는 퀵 정렬이 더 빠르게 정렬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정해진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쪽은 C언어 기초 프로그래밍을 떼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공부한 뒤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순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대부분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커리큘럼이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순서가 짜여져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은 논리 그 자체이며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할 때 빠질 수 없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사실 어디에 사용된다고 할 것도 없는 게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에서 모두 사용돼요. 어떠한 기능을 개발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이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프로그램 외주 개발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맞게 되는 프로그램 유형 중 하나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반드시 사용되는 모듈 중 하나가 바로 달력에서 특정한 달에 해당하는 일수를 구하는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의 알고리즘으로서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달 중에서 윤달을 계산하고 특정한 달의 1일에 해당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등의 알고리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고리즘을 짜야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중간 지점을 거쳐서 특정 지점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플로이드 와샬 알고리즘 등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또 게시판 프로그램에서도 한 페이지당 게시글을 10개씩 출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출력할까? 이런 경우도 페이징 처리라는 독특한 알고리즘이 또 사용이 되는데요. 또한 게시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맡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게시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프로그래머한테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반드시 페이징 처리와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머한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명 같은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분석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항상 알고리즘은 사용이 돼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무엇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알고리즘과 관련한 대회나 기관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CM, ICPC와 같은 국제대회도 존재하고요. 구글에서 개최하는 코드잼 또한 존재하고 코드포스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정보올림피아드 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다소 실제로 다양한 외주 개발을 할 때 조금 신기한 점은 일반적인 개발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높은 난이도의 알고리즘은 거의 사용되지가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앱 개발을 할 때나 간단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생각보다 그 내부적인 알고리즘보다는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 버그를 끈기 있게 해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사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자의 목록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기능들은 사실 이미 알려진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적인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아주 심층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보다는 사실 다양한 기능들을 끌고 와서 갖다 붙여넣기 하는 식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훨씬 아랫단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는 이상 높은 난이도의 알고리즘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특정한 프로그래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바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알고리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또한 아무래도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나 대회에서는 알고리즘 문제를 사실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 문제란 종합적인 개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가장 좋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알고리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바로 실습 위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정렬 알고리즘부터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일단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C언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C언어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C++, STL 라이브러리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C언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제 C언어 강의를 한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C언어 문법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사실 이 강의를 듣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바로 다음 시간부터 C언어로 알고리즘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볼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C언어 개발 환경까지 구축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C언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 구글에다가 dev C++을 검색하셔서 바로 dev C++ C 언어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C 언어 개발 환경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블럭스 등이 존재합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보통 강의를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래밍 대회 환경에서는 코드블럭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로는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는 이 dev C++이 가장 무리가 없고 가볍다는 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개발 환경이고요. 사실 이제 자기가 C 언어 공부를 이미 해본 상태고 코드블럭스나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이 다른 개발 환경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ACM ICPC라는 대회에 제가 저번에 본선에 나갔을 때는 거기서는 코드블럭스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블럭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개발 환경 차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든 간에 다른 개발 환경에 적응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dev C++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 dev C++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되게 빠르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C 언어나 C++를 이용해서 실제로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에는 dev C++이 적합하지는 않죠. 근데 알고리즘 문제 풀 때는 가장 가볍고 효율적인 개발 환경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sourceforge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dev C++ 설치 프로그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 설치 과정 자체는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자,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었고요. 기본적으로 다 기본 세팅으로 다음 버튼만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C 언어, 컴파일러 및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dev C++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마 이 GCC 컴파일러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C 언어 컴파일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한번 소스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면 가장 먼저 해보는 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죠. 이 헬로 월드라는 것은 특정한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한 뒤에 내가 설치한 개발 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출력해보는 일종의 테스트 문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든 HTML을 공부하든 JSP를 공부하든 C++를 공부하든 자바를 공부하든 모든 언어에서 항상 처음엔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해봅니다. 자, 바로 한번 이렇게 작성한 뒤에 컴파일 앤드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파일 이름은 아무렇게나 설정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알고리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C 언어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바로 정렬 알고리즘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